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드라마 모범택시 3의 11화부터 14화까지의 스토리, 캐릭터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경구는 강마리아의 부탁으로 초등학생인 박다솜을 만나게 됩니다. 박다솜은 강마리아의 보육원 동생으로 현재는 입양되어서 새로운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다솜의 양아버지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박다솜은 고가의 장갑을 중고거래로 구매합니다. 하지만 박다솜이 산 장갑은 사기꾼이 올린 가짜 매물이었고 박다솜은 제대로 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모은 돈을 잃게 됩니다. 강마리아는 박다솜의 사건을 전해 듣고 최경구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최경구는 박다솜의 예쁜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사기꾼을 찾아 나섰지만 역으로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최경구는 이 사실을 무지개 운수에 알리고 무지개 운수는 이 사기꾼들을 잡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무지개 운수는 박다솜에게 택배를 보낸 주소를 통해 범인으로 의심되는 인물 유민정의 주소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민정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상황을 발견하고 그녀를 구출합니다. 이후 무지개 운수는 유민정 역시 피해자임을 알게 됩니다. 유민정은 임산부로 중고 거래를 통해 육아용품을 마련하려고 했다가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기꾼에게 분노한 유민정은 사기꾼의 행각을 여기저기 알리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사기꾼은 그에 분노하며 유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혔고 그 결과 유민정은 스트레스로 유산까지 하게 됩니다. 무지개 운수는 악랄한 가해자의 행동에 분노하며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무지개 운수는 사기꾼들이 돈이 되는 물건이면 무조건 팔려고 할 것임을 이용해서 시중에 없는 물건을 가상으로 만들고 그 물건을 플랫폼 내에서 이슈화시킵니다. 사기꾼 일당은 무지개 운수가 만든 가짜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 후 중고를 내놓는 방식으로 사기를 시작합니다. 무지개 운수는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하고 안고은은 직접 사기꾼들 틈으로 들어가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일명 총책이라고 불리는 관리자를 두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사기임을 알면서도 고액을 받을 수 있음에 몰려온 알바생들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무지개 운수는 그들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피해는 신고할 수 없다는 것, 총책이 자신이 하는 일이 망가지면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해올 것임을 알기 때문에 총책에게 사기를 칩니다. 분노한 총책은 안고은을 상대로 유민정에게 했던 방식대로 복수를 진행하지만 안고은에게 계속 조롱만 당하고 역으로 밀리게 됩니다. 총책은 자신이 안고은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길 수 있다고 판단, 전기 충격기를 들고 물리적인 반격에 나서지만 역으로 당하고 김도기에게 아지트를 들키게 됩니다. 김도기는 총책 김우종을 추궁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피싱, 사기 등의 범죄를 설계하고 설계한 범죄를 판매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우종은 돈만 있으면 쉽게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김도기를 회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AS를 신청했으며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김우종은 때마침 도착한 택배 박스를 열며 기뻐하는데 그 박스는 배터리를 이용한 폭탄이었고 김우종은 그 폭발로 사망하고 맙니다. 김도기는 그 폭발에 휘말리지만 큰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택배 박스를 배달한 수상한 화러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지개 운수는 김도기가 발견한 화러차와 김우종이 남긴 말과 과거 행적을 통해 사몽도라는 수상한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지개 운수는 이 섬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며 섬으로의 잠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도기와 장성철은 모범택시를 임대해서 낚시 여행을 온 사람으로 위장하여 사몽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섬에 있는 모두가 마치 두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려는 듯 불친절하며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 절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외부인이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까지 하며 신고받은 경찰이 심각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잡은 숙소에 섬 사람이 먼저 들어와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김도기와 장성철은 이곳이 일반적인 곳이 아님을 느낍니다.
김도기는 낮에 잠시 봤던 절 내부의 연등이 단순히 축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위한 거대 장부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은 이곳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겹쳐 더 큰 의심으로 자리 잡지만 저를 수색할 수 있는 명분도 방법도 없어서 곤란해합니다. 그때 섬의 주요 인물들이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김도기와 장성철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김도기는 혼자서 저를 수색하고 장성철은 섬에 남아있는 경찰인 김철민을 마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에 남아있던 안고은이 화러차를 운전하는 최철웅을 주임지가 고성혁을 마크하기로 합니다. 김도기는 저를 수색하면서 몇 가지의 사실을 알아냅니다. 섬 곳곳에 CCTV와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절에서 그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등이 김도기의 예상처럼 장부라는 것, 이곳의 리더격인 고성혁이 검사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후 도착한 절의 승인 주석봉을 떠보며 김도기는 이곳이 설계된 범죄를 판매하는 곳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도기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각자 흩어져서 사몽도 관련 인물을 마킹하던 무지개 운수 멤버들이 발각되며 약에 취한 상태로 죽음의 위기로 내몰린 것입니다. 김도기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자신이 이곳에 범죄를 구매하기 위해 온 것이며 자신이 다른 이들을 이끄는 리더이며 사몽도파가 진짜 제대로 된 조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행을 붙였다고 꾸며냅니다. 김도기의 이야기는 일단은 고성혁에게 먹히게 되고 무지개 운수는 일단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다시 모인 무지개 운수는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하는데 그때 섬에 숨어있던 또 다른 인물인 봉욱을 만나게 됩니다. 봉욱은 사몽도파의 수상함을 취재하기 위해 선배인 신경수와 함께 이 섬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사몽도파에게 기자임이 발각되어 그들의 방식으로 살해당했으나 신경수는 사망하고 본인은 신경수가 준 도구를 활용해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신경수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사몽도파를 향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자답게 진실을 밝히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무지개 운수는 봉욱이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침 사업장을 늘려야 하는 사몽도파의 욕구와 김도기의 센스가 맞물리며 고성혁은 김도기를 신뢰하게 됩니다. 고성혁은 검사 시절 자신이 잡아놓은 범죄자들이 자신보다 더 잘 사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현실을 바로잡기보다 자신도 잘 살기 위해 범죄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고 자신과 함께 범죄를 저지를 인물들을 포섭합니다. 후원 사기를 치는 가짜 종교인 무리였던 주석봉과 지대한, 타짜 겸 불법 도박꾼 여예림, 용병이자 살인 청부업자였던 최철웅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사몽도의 자리를 잡고 범죄 설계를 해서 팔며 검사 인맥을 통해 불법 요소와 검거의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동시에 방해된 인물들은 최철웅을 통해 살해하고 시신을 북한 쪽으로 떠내려보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무지개 운수는 사몽도파를 각기격파하기로 합니다. 이들이 연합을 하고 있지만 각자가 가진 욕망, 욕심이 있음을 이용해서 이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 안고은이 서버를 잡고 이들의 범죄를 뿌리 뽑는 데 성공합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사몽도파는 반격에 나서게 되고 방탄유리로 보호받는 김도기는 1차적인 위협에서는 벗어나지만 섬이라는 특수한 지형으로 인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위기는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박진원이 만들어 놓은 EMP 폭탄으로 해결됩니다. 사몽도파 역시 대부분 죽음으로 아웃되고 이들로 인해 피해봤던 이들은 무지개 운수로 인해 도움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자인 봉욱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몽도파의 진실과 그들의 협력했던 이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몽도파는 모두 죽거나 와해되면서 소멸됩니다. 사몽도파에게 범죄 계획을 사서 운영 중인 이들 역시 안고은이 보낸 해킹 코드로 인해 불법 사업 자체가 마비되고 이후에 사몽도파의 AS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추가적인 범죄 행위도 막히게 되는 엔딩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인상적인 점은 최근 이슈된 범죄단지와의 연계성입니다. 가담하는 이들이 모르는 상태로 납치되어 소모품처럼 사용되는 상황도 있지만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합류하는 상황들도 있음이 다뤄집니다. 동시에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받는 이들을 인상적으로 그려내면서 범죄자들의 뻔뻔함을 인상적으로 그려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범죄자들의 직업도 인상적입니다. 욕망에 취해 재범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뻔뻔함과 변하지 않음과 함께 검사가 현실을 바꾸기보다 현실을 굴복하는 것을 넘어서 타락을 선택하는 것이 인상적으로 그려집니다. 동시에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범죄에 가담하는 알바생들도 인상적으로 그려집니다. 이와 대비되는 올바름을 위해 노력하는 기자와 소시민들, 그리고 무지개 운수와 그들의 처절한 상황과 위기 등을 그려내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도 인상적으로 그려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